안녕하세요. 삶의 솔루션을 주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전생의 나의 신분. 먼저 오늘의 스프레드 순서부터 봅시다. 우선 전생과 현생의 삶을 초년, 청년, 중년, 말년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전생의 삶이 현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생과 현생의 공통 인생 미션을 보면서 현생을 위한 조언을 드려볼게요. 오늘의 솔루션도 궁금하시죠? 그럼 카드 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해보죠. 다 누르셨으면 이제 카드 섞어 볼게요. 지금부터 10초를 드릴 테니까 먼저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10초 후에 여기 있는 카드들의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고르신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보시면 바로가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원하시는 카드에 맞는 시간으로 바로가기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님의 전생과 현생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전생의 초년기입니다. 1번님의 전생은 어린 시절 초년기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났네요. 사람을 만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이 말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귀족 집안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교 모임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과 만났을 겁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본심을 숨겨야 하는 치열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철이 들었겠죠.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초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현생의 초년기입니다. 전생에는 적과 아군을 파악하기 위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반대로 현생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awareness, 각성인데요.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나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전생과는 다르게 나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철학적인 욕구를 기본적으로 탑재한 채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청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전생의 청년기입니다. 1번님의 전생의 청년기는 혼란과 인내의 연속이었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얼굴에 톱니바퀴 같은 것이 있고 머리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연기가 나고 입은 삐뚤어져 있죠. 이 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머리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입은 지멋대로 꼬인다는 말입니다. 권력 싸움, 정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당연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견뎌내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큰 스트레스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이런 혼란을 견뎌내는 걸 보면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1번님은 전생의 청년기에 이런 혼란을 이겨내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청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현생의 청년기입니다. 전생의 청년기에는 혼란과 인내를 반복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반대로 현생의 청년기에는 현실을 인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안정적인 성숙함을 얻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성숙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배경은 어두운 나뭇가지이고 사람은 밝은 꽃으로 그려졌죠? 이 그림처럼 성숙함이란 나의 환경이 이런 나뭇가지처럼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나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최선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전생과는 반대로 현생에서는 내 주변 환경을 잘 이해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 또 혼란을 인내하는 삶이 아니라 혼란을 성숙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현생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은 잘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에서 청년기가 미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기 시기를 잘 닦아야 그 다음 시기인 수확을 하는 중년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중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전생의 중년기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있었네요. 이러한 고통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짐과 같았습니다. 이 카드만 봐도 힘들어 보이죠? 카드의 키워드는 소모입니다. 이것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지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정치적 격전지에서 하나의 귀족 가문을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만큼의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승리를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했겠죠. 이 말은 강한 책임감, 강한 정치색, 강한 추진력을 가진 강한 리더였다는 말입니다. 초년기 시절에는 남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순수한 아이가 중년이 될 때까지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남들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리더가 되었네요.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중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현생의 중년기입니다.
전생에는 강한 책임감과 강한 정치색 때문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지만 현생에는 강한 책임감보다는 자유로움, 강한 정치색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 위에 푸른 별과 붉은 별이 있죠. 이 두 개의 별은 양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장점과 단점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급한 일도 냉정하고 여유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말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누어서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전생의 말년기입니다. 1번님의 전생의 말년기는 모든 것을 평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 잡고 행복해하고 있지요. 이 키워드도 보시면 We are the world. 이 말은 과거에 있었던 가문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온전히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사용했다는 의미고요. 어린 시절부터 귀족 간의 정치 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온 이유가 여기 나온 이 카드처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결말이네요. 이 카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큰 문제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처럼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정작 자신은 공허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엄청 인기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말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여덟 번째 카드는 현생의 말년기입니다. 전생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반면 공허함을 느꼈지만 현생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말년을 살아갈 겁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이너 보이스,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생에서는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외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공허함을 느꼈죠. 반면에 현생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자아성찰을 통해서 내면을 더욱 풍족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위쪽 카드 4장에서는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알아봤고요. 아래쪽 4장 카드에서는 전생의 삶이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카드에서는 현생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좋은 현생을 위한 조언입니다. 이 두 장의 카드에서는 전생과 현생의 공통된 인생 미션을 알아볼 겁니다. 왼쪽 카드는 전생의 미션이고 오른쪽 카드는 현생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의미는 같지만 굉장히 다른 카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전생의 미션 카드를 보면 키워드는 썬더볼트, 벼락인데요. 이 카드는 겉으로는 티나지 않는 내면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자신만의 짐으로 생각하고 남들에게는 티내지 않은 것처럼요. 오른쪽에 있는 현생의 미션 카드를 보면 키워드는 체인지, 변화인데요. 이 카드는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반복적으로 개선하면서 이끌어내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확 바꾸기는 힘들지만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행하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현생의 카드로 나왔던 이 4장의 카드의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초년, 자신의 능력을 찾고, 청년, 현실을 파악하고, 중년, 중도를 지키고, 말년,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이 4가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여기 있는 이 체인지 카드의 의미, 반복된 개선을 통한 변화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카드 잘 기억하셔서 더 좋은 인생을 만드는 열쇠로 활용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에서 나온 대로 자신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요. 앞으로 저의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색다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2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전생의 초년기입니다. 2번님의 전생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곳을 많이 이동하며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공간에서 공간으로입니다. 이것처럼 여기저기 다양한 곳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이것을 보면 상인 집안이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역적 특성, 금융, 기술 등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시야를 기르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픈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똑똑해지는 초년기를 보냈겠죠.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던 기억은 어린 나이에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초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현생의 초년기입니다. 전생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곳을 이동하며 다양한 것들을 배웠다면 현생에서는 다양한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무르익음인데요. 이 그림처럼 열매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현생에서는 전생과는 다르게 다양한 것의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결실을 얻을 때까지 하나에 집중합니다. 또 열매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처럼 자신이 얻은 결실을 무형이든 유형이든 다양한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청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전생의 청년기입니다. 이번님의 전생의 청년기는 꿈과 열정이 가득한 시기였네요. 이 그림 속의 불꽃은 태초의 불꽃을 의미하는데요. 타로 카드에서 불꽃은 호기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의 특성상 처음에는 작지만 순식간에 주변으로 확 퍼져나가는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인해서 활동 범위 또한 매우 넓어졌다는 거죠. 청년 상인으로서 가보지 않은 장소나 내가 모르는 곳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활동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혔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가능성을 열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꿈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현실에 많이 치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큰 꿈을 가진 사람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요.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청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현생의 청년기입니다. 전생의 청년기에는 큰 꿈을 가지고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에 집중했다면 현생의 청년기에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현실 감각을 얻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뒤로 미루다인데요. 귀찮아서 뒤로 미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뒤로 밀어두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처럼 이렇게 흑백으로 된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프레임 속의 그림처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전생과는 반대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현실을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또 호기심과 열정을 방출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현생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은 잘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에서 청년기가 미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기 시기를 잘 닦아야 그 다음 시기인 수확을 하는 중년기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중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전생의 중년기입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게 유흥을 즐기면서 지내네요. 아마도 청년기 시기에 많은 노력으로 큰 부를 이뤄냈기 때문에 중년기에는 이미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교성도 좋고 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드만 딱 봐도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키워드는 축제입니다. 그만큼 어떤 특정된 사상이나 지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즐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죠. 실제 사교 파티를 예로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과 만나든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년기 시절부터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배웠고 호기심과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중년이 되면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는 멋진 상인이 됐네요.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고 너무 즐겁게 지내다 보면 좀 방탕하게 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죄책감을 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느꼈던 이런 고민과 죄책감은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중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현생의 중년기입니다. 전생에서는 좀 방탕하더라도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삶을 살았지만 현생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중앙에 나무로 만들어진 창살들이 있죠. 이 창살들은 자신만의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자신만의 도덕성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아무리 방탕하게 놀더라도 자신은 좀 절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말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전생의 말년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괴로운 경험을 했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뭔가 산산조각 깨지고 있고 키워드는 도약입니다. 도약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멈춰 있는 것들을 깨뜨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즐기고 있던 즐거운 생활이 산산조각 깨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뤄냈지만 안락한 현실에 안주해서 배우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 방탕한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말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 카드의 키워드는 도약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도 분명 큰 배움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기에 얻은 그 배움은 지금 이번님이 살고 있는 현생의 전반에 큰 영향을 줬겠죠.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말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여덟 번째 카드는 현생의 말년기입니다. 전생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방탕하게 즐기다가 뒤통수를 크게 맞았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죠. 그런데 희미한 얼굴들이 겹쳐서 있네요. 이 희미한 얼굴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이것처럼 현생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이 위쪽 카드 4장에서는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알아봤고요. 아래쪽 4장에서는 전생의 삶이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카드에서는 현생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좋은 현생을 위한 조언입니다. 이 두 장의 카드에서는 전생과 현생의 공통된 인생 미션을 알아볼 겁니다. 전생과 현생의 공통된 인생 미션을 키워드로 말하자면 여유입니다. 왼쪽 카드는 전생의 인생 미션이고 오른쪽 카드는 현생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의미는 같지만 굉장히 다른 카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전생의 미션 카드를 보면 키워드는 게으름인데요. 이 카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여유로워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개판 5분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생에서도 앞으로 보이는 모습은 여유롭고 즐거워 보였지만 뒤에서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오른쪽에 있는 현생의 미션 카드를 보면 키워드는 내맡김인데요. 이 카드는 사람이 자연 섭리를 바꿀 수 없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을 잘 해내는 것이 이번 생의 미션이기 때문에 현생의 카드로 나왔던 이 4장의 카드의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초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청년,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중년,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고, 말년,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 4가지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여기 있는 이 내맡김 카드의 의미, 받아들임을 통한 이해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카드를 잘 기억하셔서 더 좋은 인생을 만드는 열쇠로 활용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에서 나온 대로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요. 앞으로 저의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시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색다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3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전생의 초년기입니다. 3번님의 전생은 어린 시절부터 수준 높은 지식을 습득했네요. 한마디로 영재였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이마의 중간에 빛나는 점이 있죠. 직관의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관이라는 건 고도의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이 온전히 체화되었을 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많은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평균 이상의 이해력과 분석력을 가졌다는 의미죠. 하지만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스트레스도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옳고 그른 게 뭔지, 어떤 전문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을수록 선택하기 힘드니까요.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초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현생의 초년기입니다. 전생에서는 지식을 배워서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현생에서는 명확한 방향성과 실행력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강렬함입니다. 그림도 보면 화살표처럼 그려져 있어서 명확한 방향성이나 실행력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것처럼 현생에서는 전생과는 다르게 지식 추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알게 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청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전생의 청년기입니다. 3번님의 전생의 청년기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냈었네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사람의 얼굴이 있고 이마에는 달이 있습니다. 초년기에 나왔던 카드에도 이마에 별이 있었죠? 이 별보다 달이 좀 더 성장한 형태의 직관의 눈입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고요함이잖아요. 이 말은 내가 많은 지식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학자나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의 말 한마디가 정치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청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현생의 청년기입니다. 전생의 청년기에는 알고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면 현생의 청년기에는 내가 아는 것과 타인이 아는 것을 적절하게 섞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통합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태극무늬가 있죠. 태극무늬는 음과 양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조화롭게 섞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과 문양들이 중간에서 서로 조합되는 이미지입니다. 이 말은 전생과는 반대로 외롭게 혼자서 지식을 쌓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의견이라도 잘 섞어 보려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현생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은 잘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에서 청년기가 미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기 시기를 잘 닦아야 그 다음 시기인 수학을 하는 중년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중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전생의 중년기입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지식을 널리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기에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중년기에 들어서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연꽃이 있고 주변으로 맑은 빛이 퍼져나가고 있죠. 연꽃이 연못의 물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처럼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 전반의 문제나 불편함을 해소해 줬다는 의미죠. 쉽게 말하자면 바로 발명입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지식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발명을 했다는 의미죠. 그만큼 타인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전생에서 했었던 이런 생각들은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중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현생의 중년기입니다. 전생에서는 타인들이 뭘 원하는지 찾고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데 지식을 사용했다면 현생에서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솔직함을 추구하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밑에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낙타, 그 위에는 용감한 사자, 맨 위에는 솔직한 어린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솔직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솔직하게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말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전생의 말년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많은 호기심과 모험정신을 갖게 됐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무지갯빛이 나오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모험이고요. 이 어린아이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지의 장소로 떠나는 마음가짐을 모험심이라고 하는데요. 발명가, 지식인, 학자처럼 지식 기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특성상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이 궁금해지고 미지의 지식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강하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부터 사회 전반의 문제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발명을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도 계속 사회에 이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명하는 이런 생산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전생에서 느꼈던 이런 생각과 경험들은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말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여덟 번째 카드는 현생의 말년기입니다. 전생에서는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발명을 했다면 현생에서는 이미 있는 것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고요. 키워드는 비교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도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도 각각의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처럼 현생에서는 지금 이미 있는 것들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이런 성향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이나 큐레이팅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에서는 현생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좋은 현생을 위한 조언입니다. 이 두 장의 카드에서는 전생과 현생의 공통된 인생 미션을 알아볼 겁니다. 전생과 현생의 공통된 인생 미션을 키워드로 말하자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왼쪽 카드는 전생의 미션이고 오른쪽 카드는 현생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듯 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전생의 미션 카드를 보면 키워드는 연인인데요. 이 카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전생에서도 타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한 시각을 갖고 자신의 지식을 좋은 발명품으로 만들었던 것처럼요. 오른쪽에 있는 현생의 미션 카드를 보면 키워드는 죄책감인데요. 이 카드는 개인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좁게 바라보면 죄책감을 가질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을 잘 해내는 것이 이번 생의 미션이기 때문에 현생 카드로 나왔던 이 4장의 카드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초년, 실행력의 중요성을 알고, 청년, 서로의 지식을 썩는 방법을 배우고, 중년, 순수한 솔직함을 추구하고, 말년,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이 4가지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여기 있는 이 죄책감 카드의 의미, 더 넓은, 더 객관적인 시각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카드를 잘 기억하셔서 더 좋은 인생을 만드는 열쇠로 활용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에서 나온 대로 다양한 시각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요. 앞으로 저의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시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색다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4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전생의 초년기입니다. 4번님의 전생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스러운 걸 넘어서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완성인데요. 명상에서 깨달음의 최고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종교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수행하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명상과 같은 마음 수행을 하는 데 집중했겠죠. 하지만 깨달음을 위해서 욕심과 본성을 절제했던 그 기억은 아무리 깨달음의 단계가 높다고 하더라도 현생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초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현생의 초년기입니다. 전생에서는 깨달음을 위해서 욕심과 본성을 절제했지만 현생에서는 본성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가 강해졌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구두쇠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자신이 갖고 있는 보석을 방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생에서는 전생과는 다르게 욕심과 본성을 절제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그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한 강한 방어 기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청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전생의 청년기입니다. 4번님의 전생의 청년기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이 그림 속의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꽃은 연못에 산소를 불어넣어 주며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말은 주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는 조언자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청년 종교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조언과 도움을 줬다는 의미죠. 우리 주변에도 젊은 종교인이지만 연륜 있는 종교인에 비해서 더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자신의 마음 소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청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현생의 청년기입니다. 전생의 청년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조언을 주는 삶을 살았다면 현생의 청년기에는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편안함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흐름과 함께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주도적인 마인드보다는 분위기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처럼 흘러가는 대로 여유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 말은 전생과는 반대로 고민 없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인간의 본성을 인내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느끼고 즐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현생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의 장점을 잘 찾아서 잘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에서 청년기가 미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기 시기를 잘 닦아야 그 다음 시기인 수확을 하는 중년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중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전생의 중년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구설수에 휘말렸었네요. 청년기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의미 있는 조언들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전생이든 현생이든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카드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상자가 답답한 느낌이 들죠. 이 상자의 그림을 보면 말하고 있는 입 그림이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하는 말들이 나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초년기 시절부터 자신을 절제하면서 깊은 수행을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는 종교인의 삶을 살았지만 중년기가 되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네요. 전생에서 느꼈던 이런 고민과 상처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중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현생의 중년기입니다. 전생에서는 구설수에 휘말려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현생에서는 이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약속이나 계약과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그림이 있죠. 이 키워드는 타협입니다. 이 말은 약속, 계약, 타협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겉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나 약속은 제대로 하고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겉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나 약속은 제대로 하고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말년기를 전생과 현생으로 나눠서 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전생의 말년기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숨기고 대중들에게 섞여서 지내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사자가 있고 주변에 양들이 있는데요. 사자를 자세히 보시면 사자가 양털을 입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대중들에게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수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는 종교가가 되었지만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대중에 섞여 들어가는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인생의 말년기에 하게 된 이런 생각은 지금 4번님이 하고 있는 현생의 전반에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전생에 느꼈던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현생의 말년기에 대해서 봅시다. 8번째 카드는 현생의 말년기입니다. 전생에서는 과거의 모습을 숨기고 대중들에게 섞여서 지냈다면 현생에서는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도전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하얀색 꽃을 얻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소 말이 안 되는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미지화한 겁니다. 이것처럼 대중에게는 조금 튀는 모습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대중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이 위쪽 카드 4장에서는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알아봤고요. 아래쪽 4장에서는 전생의 삶이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카드에서는 현생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좋은 현생을 위한 조언입니다. 이 2장의 카드에서는 전생과 현생의 공통된 인생 미션을 알아볼 겁니다. 전생과 현생의 공통된 미션을 키워드로 말하자면 현실입니다. 왼쪽 카드는 전생의 미션이고 오른쪽 카드는 현생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카드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현실이라는 큰 틀은 같은 카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전생의 미션 카드를 보면 키워드는 꿈인데요. 이 카드는 비현실적일지도 모르는 꿈을 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생에서도 의미 있는 조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요. 오른쪽에 있는 현생의 미션 카드를 보면 키워드는 컨트롤, 통제인데요. 이 카드는 자신의 현실을 컨트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현실 상황에 맞춰서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해내는 것이 이번 생의 미션이기 때문에 현생 카드로 나왔던 이 4장의 카드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초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청년,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여유를 배우고, 중년,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말년, 자유로운 도전 정신을 추구하는 이 4가지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 있는 이 컨트롤 카드의 의미, 자신의 현실을 컨트롤하라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카드를 잘 기억하셔서 더 좋은 인생을 만드는 열쇠로 활용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에서 나온 대로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요. 앞으로 저의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시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색다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